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시행되었던 1, 2회 통합된 콘크리트 기사 필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까요? 굵은골재 체가름에서 다음 표와 같은 이런 결과를 얻었다. 골재의 조립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 그 골재의 조립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채만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80mm 채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절반인 40, 그 다음에 절반인 20, 그 다음에 절반이 15. 자,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또 채가 있죠. 5mm 채 절반인 2.5mm 채가 있고, 그 다음에 2.5의 절반인 1.2, 그리고 0.6, 0.3, 0.25까지 해서 총 10개의 채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FM은 자, 100분의 각 채에 남는 양의 잔류량이죠. 잔류.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5 더하기 42 더하기 87 더하기 100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7.34가 나오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포졸란 반응의 특징이 아닌 것 물어봤죠. 자, 작업성이 우리가 이 포졸란 반응이 일어나면 장동건 강례수와 이런 그 단어 이렇게 우리가 그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암기하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장기 강도 좋아진다, 그다음 건조수도 줄어들고, 그다음 내구성, 수밀성도 다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혼합 재료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고로슬라고 플라이애쉬, 그다음 실리카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 적절하게 사용했던 시멘트가 뭐라고 그랬죠? 혼합 시멘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작업성도 좋아지고, 워커빌리티 좋아지고, 블리딩도 줄어들고, 초기 강도, 장기 강도 아니죠. 초기 강도가 아니고 장기 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열량이 적어서 장기 강도로 돌아서니까 당연히 그죠? 발열량이 적겠죠. 단면이 큰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을 보면 플라이애쉬 품질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 모르타리의 배합 비율로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플라이애쉬의 질량 비율은 3대 1이에요. 보통 포틀랜드가 3일 때 플라이애쉬는 1을 씁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콘크리트용 강섬유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F 2565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강섬유, 콘크리트에는 강섬유는 인장 강도가 굉장히 좋죠.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 강도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가 부족한 인장 강도를 그 측면에서 굉장히 보완해주는 이런 그 효과가 있는데요. 자, 이때 시험 사용하는 시료의 수는 10개 이상으로 하고요. 평균 제하 속도는 5에서 10메가파스칼. 이게 틀렸죠. 자, 이 제하할 때 이제 이 속도가 5에서 10이 아니고 이건 10에서 30메가파스칼이야. 10에서 30메가파스칼.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그 반복적인 수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섬 인장 강도는 하중을 끊어지는 파단하중을 단면으로 나누는 거고요. 치료의 장착은 눈금거리 10mm로 하고 시험 중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을 보면은 시방 배합으로 산출된 단위 수량이 165kg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에서 이게 단위 수량이 그죠? 시방상에 있는 게 물이 지금 165kg 있고요. 장골재의 표면수. 이 골재가 지금 표면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골재가. 4% 가지고 있고 굵은골재가 표면수가 2%인 현장 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 골재를 뭘로 현장 배합으로 수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재가 있는데 이 골재가 장골재에서는 4%, 굵은골재에서는 2%인 표면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골재를 현장 배합으로 수정을 했어요. 했더니 현장 배합으로 단위 장골재량이 650kg.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써야 되죠. 단위 굵은골재량은 1326kg per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레미콘 이제 한마디로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이제 장골재량과
그 골골제량에 대한 게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게 이거라는 거죠. 650과 1326. 그러면 시방상에 있는 것과 지금 실제 현장 배합에서 얻어진 게 틀려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현장 배합에서 단위 수량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현장 배합에 들어가는 물이 얼마나 되겠느냐? 실제 시방상에서는 165kg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골재가 이 시방상에서는 골재의 상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항상 장골재나 굴골재나 어떻게 해요? 표면은 말라 있고 그러니까 표건 상태라고 그랬죠. 표면은 말라 있고 내부는 다 물이 차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방상에서. 이게 설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골재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 골재가 이렇게 밖에 표면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골재나 굴골재나 표면수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때 장골재에서는 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 지금 4%, 요게 지금 4%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굴골재에서는 2%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 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배합할 때 입도에 대한 조정과 표면수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어낸 게 뭐라는 거예요? 장골재에서 650, 굴골재에서 1326kg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현장 배합의 단위 수량. 그럼 여기에 이제 이때 가지고 있는 요 단위 수량에 대한 거 있죠? 장골재 단위 수량과 이 표면수 가지고 있는 요거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골재 4%. 이 골재가 가지고 있는 4%에 대한 이 수량이 얼마고 굴골재에 대한 2%를 가지고 있는 이게 수량이 얼마큼 되겠는가. 두 개를 더해서 이거를 찾아봐라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장골재 단위 수량. 자, 먼저 장골재 단위 수량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장골재에 대한 이거 단위 수량. 자, 그럼 단위 수량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 골재가 가지고 있는 장골재 양에다가 뭐예요? 그냥 여기다 4% 뭐 곱해주면 되겠죠. 굴골재는 굴골재 여기 양에다가 이걸 곱해줘. 근데 이때 골재 상태는 어떤 거죠? 이때 현장 배합으로 최종적으로 들어오기는 이 상태에 대한 그 골재 상태는 입도 조정과 표면습 조정을 해요. 근데 이때 골재는 입도 조정이 한번 돼 있는 상태에다 다시 한번 표면습 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재 상태는 입도 조정이 돼 있는 상태를 구해서 거기다가 골재량에다가 표면수량만큼 곱해주면은 바로 그게 이제 골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수량에서 우리가 시방상에서 165kg 정해진 거에서 요거 양만큼을 빼버려야 되겠죠. 그죠?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뺐을 때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걸 이제 찾아보라는 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골재의 단위 수량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이제 현장 배합에서 장골재에 대한 걸 보면은 얼마예요? 650kg이 돼 있죠. 최종적으로 입도 조정과 표면수 조정이 다 돼 있는 게 650kg이라는 거예요. 그럼 650kg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x 플러스 0.04x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 x라고 하는 건 뭐죠? x는 바로 입도 조정에 의해서 구해진 장골재량이죠. 우리가 그 입도 조정할 때 처음에 어떻게 x는 100 마이너스 가로 열고 스몰 a 플러스 b분의 분자 100 곱하기 s 마이너스 b 곱하기 뭐예요? 라지 s 플러스 g라고 하는 이 식을 가지고 뭐랬어요? 장골재에 대한 그죠? 장골재량을 구했죠. 이때 구해진 장골재량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입도 조정이 된 상태예요. 입도 조정. 그럼 여기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 배합인 65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뭐를 또 했어요? 표면수 보정을 또 한 번 들어갔죠. 표면수. 이 골재가 표면수가 장골재에서 4%만큼 있는 게 실제로 골재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만큼에 대한 게 장골재로 고루 돌려주고 또 4%만큼에 되어 있는 거를 단위 수량에서 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0.04x 이 x 입도 조정에 되어 있는 100분의 4만큼 0.04만큼에 대한 이 골재량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입도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현장 배합에 나오는 골재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위 수량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단위 수량은 결국은 뭐예요? 이 장골 여기다가 그죠? 요게 이제 바로 뭐예요? 단위 수량이 되죠. 이게 단위 수량. 그죠? 이 골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위 수량, 장골재가 가지고 있는 단위 수량이잖아요. 이게 이 x라고 하는 입도에다가 x를 곱해준 놈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거를 x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요거를 조금만 지우고요. 다시 한번. 자, x를 먼저 구해봐요. 입도 조정된 요 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x를 여기서 구해보면은 여기 넘어가면 625kg이라고 하는 게 구해지죠. 625kg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방 배합에 있던 놈을 가지고 입도를 조정했다. 입도 조정은 오미체에서 남는 게 다 뭐라 그랬어요? 굵은 골재, 통과된 건 장골재로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굵은 골재 놈에도 장골재가 있었고 또 통과된 장골재 중에서도 굵은 골재가 있다는 거죠. 왜? 현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시방상 이렇게 규정을 딱 줬는데. 그래서 입도 조정에 대한 게 X가 필요한데 이때 이 X를 입도 조정해서 나오는 값을 구해봤더니 625kg이 구해졌고요. 그럼 우리가 단위수랑 장골재에 대한 요게 지금 현장 배합에서 요 골재가 상태가 지금 얼마 입도 조정이 돼가지고 있는 게 요게 지금 625라는 거죠. 625에다가 마지막으로 뭐예요? 650 최종적인 현장 배합이 되는 데에서 뭘 고려했죠? 장골재에 대한 표면수를 고려했으니까 이 고려되는 이거만큼 여기서 625에다가 이걸 곱해주면은 이제 단위수량이 되겠고 또 이 단위수량은 결국은 골재로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조금 지우고 자, 그러면은 단위수량은 결국은 0.04x가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지울게요. 이쪽에.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0.04 곱하기 x라고 하는 것은 입도 조정이 된 거니까 625를 곱해서 구해보면 25kg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굵은 골재. 단위수량.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입도 조정이 돼 있는 것 중에서 표면에 이렇게 표면 수량이 4%가 있는 놈이 25kg. 그럼 이게 물이 요만큼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 단위 수량에서 빼야 되죠. 그 대신 요거는 골재에 대한 양만큼 늘려줘야 되고. 그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굵골재에 대한 단위 수량 요거 한번 구해보죠. 그럼 자, y는, 이거는 y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요걸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1326은 y 더하기 y에다가 뭐죠? 표면수.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굵은 골재 표면수량이 2%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를 먼저 0.02 곱하기 y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이제 y를 구해보면요. 이게 1300kg이 나오는 거죠. 입도 조정이 돼 있는 놈이 1300kg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위수량 정리를 마찬가지로 한번 해줘야 됩니다. 단위수량, 굵은 골재 단위수량은 자, 1300kg에서 뭐죠? 표면수가 2% 여기에 대한 이걸 해주면은 0.01을 해주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26kg 나오죠. 26kg per 세제곱미터. 자, 그래서 단위수량은 최종적인 우리가 현장 배합의 단위수량은 장골재의 단위수량과 굵은 골재의 단위수량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장골재의 단위수량 25kg에다가 더하기 26kg을 해주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더해준 이놈 이제 이거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표면 수량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 물어보는 건 현장 배합에 대한 단위 수량 전체에 대한 단위 수량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방 배합표상에서 시방에서 주어진 165kg에서 요 두 개를 빼버려야 되죠. 요거. 그죠? 그래서 최종 단위 수량 현장 배합에 있는 단위 수량은 어떻게 해요? 165 마이너스 가로 열고 25 더하기 26 이거 한 값을 빼야지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수량이 된다. 아까 165는 시방 배합상에서 필요한 단위수량이었는데 실제 골재가 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위수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수량이 얼마다? 장골재는 25kg, 고름골재는 26kg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야지만이 된다. 그 뺐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114kg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65kg을 시방상에 쓰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골재가 물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만큼을 고려를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적게 써야 된다는 거죠. 165가 114kg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고려하지 않고 165kg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가수한다는 거예요. 가수. 그죠? 물이, 생각지도 않은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 그죠? 아시게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고려할 때 이거 1300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625kg 이게 시방상에서 처음 주어졌던 요게 650과 그 다음에 650과 그 다음에 현장 배합상에서 주어진 1326이 아니고 요게 입도 조정된 값이라는 거. 입도 조정된 장골재, 입도 조정된 골재량이고 1300이라고 하는 것은 입도 조정을 통한 고름골재의 량이라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